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3.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2평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22평을 위협했을 때는 하락세를 조금 더 보이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방향을 바꿨다고. 그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시세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 그렇죠. 60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여 내려올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가격. 자, 제가 방향을 바꿨다 그래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죠. 방향은 바뀌었지만 내가 매수해야 되는 구조는, 그렇죠. 그 가격대에 대한 구조는 철저하게 정배열 구간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근데 제가 이 방향을 바꾼 핵심 사항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22평에 대한 지지력이 강하다. 그런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가격대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이제는 신성델타테크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뭐 서남이나 뭐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 내용을 같이 한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서남 그리고 파워로직스. 자, 이미 초전도체 관련된 시세가 그쵸 다 반납을 하고 난 뒤에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신성델타테크도 오히려 위로 그쵸 윗방향으로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에 살지. 그쵸.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의 위치를 판단을 하면 사실상 이거를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그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로 인해서 실적이 발생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시작점까지 내려온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내려온 종목들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왜? 시세가 그만큼, 즉 수급이 그만큼 끊어져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쪽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진행됐을 때, 그쵸, 어떠한 좀 수급적인 개선 사항이 나올 수 있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단기 공략으로 이 상황을 한번 봤을 때 거의 한 30%에서 많으면 한 40% 정도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직 한 번은 남았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성델타테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한 가지 내용만 보면 되겠죠. 서남이나 파워로직스를 토대로 그쵸 가격대를 어느 정도까지 잡는지. 자, 그랬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6만 원대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하게도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지난주에 매매를 한번 거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매매를 한번 거치면서 대략 한 25%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그런 과정이 한번 지났기 때문에 6만 원대에 있었던 그 매수가에 있는 분들은 약간의 손실을 감당하고 나오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5만 원 정도에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뭐 손실을 보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시세 구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손실을 보기 위한 조건은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쵸, 이동평균선에 대한 뭐 이탈 유무, 그쵸, 돌파 유무 이런 거는 이미 떠난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뭐 22평에서 지지 받을 거다. 지지는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지 이 등락 구간에서 그쵸 저가를 어느 정도로 잡고 다시 재시세 구간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제 판단으로는 짧으면 한 달, 그리고 길면 2달 정도의 횡보를 거칠 수 있고요. 그 횡보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를 정하는 건 62평을 기준해서 보겠지만 62평 아래일지 위에서 갈지는 그쵸 횡보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는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요 구간 있죠? 여기 요날 11월 15일 날 제가 매수를 했는데 이때는 올라갈 때 추격을 해도 됩니다. 왜? 첫 번째 바닥이 잡히는 과정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바닥이 잡히는 과정에서 올라갈 때 추격을 한다? 그게 아니라 정배열 구간에서 추격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6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까지도 손실을 거의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 고가가 여기 6만 5천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정확하게 이 시점을 기준해서 한 30에서 한 4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7만 원을 넘어서 뭐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이런 거를 2년 뒤, 3년 뒤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죄송하게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전도체가 결과적으로는 친환경에 대한 핵심 소재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상용화될지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가 마련을 하는 거니까 그 현실적인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 한 방 남았지만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가격을 토대로 한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된 신고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종근당이라든가 뭐 시초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칩스앤미디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고,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자, 종근당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그렇죠?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는 그렇죠? 재상승 구간에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은 제가 단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전략으로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 그렇죠? 그 내용으로 가격을 설정해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뭐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이라 관심이 간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5배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매매는 이루어지겠고 모든 시세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가 대비 5배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실제 수익은 100에서 200% 정도로 봐야겠죠. 그리고 5배를 말씀드린 근거는 일반적으로 조단위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의 상승률은 10배 정도가 나온다. 근데 5배, 10배 이런 부분까지 시세가 확대되었을 때 그쵸? 종근당의 시가총액이 그만큼 한 10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쵸? 뭐 시장을 그 정도로 낙관은 하고 있지 않다. 뭐 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쵸? 멈춰 두시고 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 신고가 종목, 자 11월 21일 시초가 매매 8시 50분에 진행이 됐죠. 칩스앤미디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칩스앤미디어의 상황을 보면요,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보세요. 상한가 구간에서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시초가 매매는 단타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단타 구간에서 시가에 잡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파하는 관점에서 매수하는 것과 눌림목 과정에서 매수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시초가 매매는 무조건 돌파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히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쵸,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가 발생하는 내용이 있고, 시가 대비해서 본다면은 자 시가 3%, 종가 지금 26%, 그쵸, 고가는 29%대. 그렇죠. 상한가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3%대 수익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답은 하나예요. 답은 더 이상 뭐 내용이 뭐 중요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답은 하나예요. 답은 뭐냐?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하자.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이런 매매를 지속했을 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멘탈이 안 잡히거나 심리가 흔들린다. 그렇죠? 매수 구간이나 매도 구간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고요. 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을 아직까지 제가 공개를 한 적은 없지만 오셔서 계속해서 종목을 받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해가지고 심리 잡고 멘탈 잡으세요. 심리와 멘탈을 잡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을 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셔서 자 하루에 10% 20% 그쵸, 이런 수익이 매일 나진 않죠. 그쵸, 평균적으로 본다면 5에서 10% 정도의 그 단기 수익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가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정말 막 짧게 막 치고 나오면서 막 1% 2% 이런 매매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싸리 그냥 한 마이너스 1% 손실을 볼지언정 그렇죠. 종가에 매도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무엇보다 요 정도 선에서 끊을 수 있는 근거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칩스앤미디어 수익 보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 내용,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그렇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오늘 4.6% 그쵸, 4만 원을 이탈을 했고 아래에는 22평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잡을지, 그리고 그 선에서 잡는 구간에서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2주 안에. 그쵸, 저는 단기의 기준일 2주로 잡는데 아까 전에 시초가는 단타고요. 그렇죠. 단기의 기준을 2주로 잡는데 그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가격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2주 안에 무조건 수익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정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보유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신성델타테크에서 중요한 건 얼마에 잡는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단기 보유 전략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2주 안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쵸 가격대를 잡는 거다. 그쵸, 무조건 2주 안에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딱 내용 받아가셔서 이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는 좀 필요할 겁니다. 시세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장중에 대응이 됩니다. 이 내용 분명히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성델타테크 오늘 하락하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도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 방 남았고 회복 가능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